잘 계셨어요? 예. 저 처음 보시잖아요. 자주 보던 사람 같죠? 예, 방송을 오래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행복 찾기. 강렬하게 느끼는 행복감보다 좋다. 아우, 단풍 예쁘다. 아우, 좀 으슬으슬한데 따끈한 차 한 잔 참 좋다.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조금씩 느끼고 찾느냐가 행복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것,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 모두 쓰고 계시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2년 전 이즈음 우리가 마스크 썼습니까? 가끔 미세먼지 심한 날도 뭐 마스크를 써. 지금은 마스크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택배 물량 늘어난 건 여러분 다 느끼실 거고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아시죠? 예, 키오스크가 이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슬람 건축 양식이라고 해요. 이슬람에서 이렇게 별장이나 이런 사원 이런 식으로 기둥만 있고 지붕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물론 지붕은 있었지만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기둥만 있는 건축 양식이 키오스크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런 기계에 갖다가 붙인 겁니다. 택배를 드론으로 날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수인지 목포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시험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지고 여기가 바다고 저희가 섬이에요. 그러면 육지에서 섬까지 택배를 보내려면 물건을 배에 싣고 배가 가서 배에서 다시 물건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언뜻 생각해도 거리는 가까워도 몇십 분이 걸리겠죠. 근데 한번 택배를 드론으로 보내볼까? 그래서 저렇게 드론에다가 택배를 싣고 조작을 해서 바로 건너가서 거기서 약간 왜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로봇 같은 거에다가 탁 떨어뜨려서 그때 이제 택배를 또 운송을 하는 겁니다. 금방 된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점점 더 이렇게 드론 택배라든가 아니면 지하로 물류를 완전히 옮기자. 지금 너무 이제 대도시에선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아예 택배용으로 지하도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잘 버티고 계세요? 잘 견디고 계세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병원의 진료 과목의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감 환자도 많이 줄었죠. 여러분 감기도 안 걸리지 않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감기 안 걸리고 그냥 1년 반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진료 과목의 환자가 줄었는데 유일하게 환자가 늘어난 곳이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아진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 국기가 아니고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심해지면 레드, 코로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만큼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 블랙 상황까지.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장기화된 스트레스 하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건 물리적 방역과 더불어 심리적 방역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공개되어 이걸 접속해서 보실 분들은 적어도 심리적 방역을 잘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뭐라고 저 여자가 얘기하나를 한번 들어보러 오신 거잖아요. 한번 듣기 위해 클릭하신 거잖아요. 이런 건 스스로의 마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달라진 것이 바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공유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죠. 전국의 캠핑장을 주말에는 물론 주중에도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남들과 좀 떨어져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 일행끼리만 즐길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환경이 달라진 게 베란다, 발코니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내부에 있는데 외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공간이 그리워졌고 필요해졌고,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고 통유리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터서.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집에 있으면 답답하죠. 창문을 열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베란다, 발코니 이런 공간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 유럽에서 코로나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거기는 왜 아예 봉쇄를 했잖아요. 괜찮았냐고. 봉쇄 기간에 얼마나 답답했냐고 그랬더니 별로 답답하지가 않았대요. 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분명히 집 아니지만 밖의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안과 밖이 연결되는,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 베란다, 발코니 이런 공간을 갖춘 것으로 건축 양식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왜? 불행히도 팬데믹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환경이 달라지고 있죠.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4가지를 굳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스크, 언택트, 비대면, 스트레스, 에코. 앞 글자를 따보니까 MUSE, 뮤즈가 되더라고요. 예,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고 스스로 제가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이걸 만들다니. 네. 아닙니다. 박수 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디서 들어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왜 뮤즈를 제가 만들어냈냐면요, 이런 일상에서 필요한 게 뮤즈입니다. 뮤즈는 예술가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여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하고 간단히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은 가만히 앉아서 뮤즈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프로들은 날마다 뮤즈를 찾으러 나간다. 매일매일 쓰고 매일매일 음악을 만들고 매일매일 창작을 하고, 되든 안 되든 그게 계속 되든 끊기든 매일매일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답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다. 이해하셨죠? 지금 3분 고개 끄덕이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 중이십니다. 가만히 있어봐. 뭐가 다르지? 시인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다. 다릅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 거면 우리는 시인이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했죠? 우리도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시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뮤즈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아이슬란드에 다녀온 어떤 후배의 여행담을 2018년 정도에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는 왜 겨울에 밤이 길잖아요. 10시간, 12시간, 14시간. 심지어 러시아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은 낮이 1시간인 계절이 있답니다. 23시간이 어둡대요. 극야라고 부른대. 백야도 아니고 극야. 1시간만 해가 뜨고요. 23시간은 컴컴하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너무 밖에 나가면 춥고 밖은 깜깜하고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매 겨울마다 겪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슬란드에 갔는데 게스트하우스마다 가보면 그림이 많이 걸려 있대요.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다 그림이 그냥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걸려 있고 악기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옮기면서 얘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뭐 공무원이고 시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한대요. 왜? 거의 모두가 그 긴 밤 뮤즈를 찾아 스스로 예술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행복 찾기는 저는 뮤즈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오늘 찾으셨죠? 여기 오셨죠? 예, 일단 찾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책을 읽으셔도 좋고 퍼즐을 맞추셔도 좋고 무엇이든 스스로 뮤즈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키워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동자가 9개가 있죠? 그 중에 다른 것 하나 찾으셨나요? 무엇입니까? 왜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9개 중에 하나만 사람의 눈이고 다른 8개는 동물의 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사람의 눈에만 흰자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흰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만 흰자와 검은자, 물론 뭐 파란 눈도 있고 초록색 눈도 있겠지만 검은자라고 하겠습니다. 흰자와 검은자가 있기 때문에 이 흰자를 통해서 정서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놀라운 비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이죠.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의 아주 일부밖에 DNA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사실 비교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이 체격도 더 크고 골격도 더 좋고 머리도 더 크고 호모사피엔스는 체격도 작고 골격도 작고 머리도 작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소두가 뭐 얼굴이 작아야 된다지만 얼굴 작은 거 일생에 소용없습니다. 이거 제가 얼굴이 커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머리가 두뇌가 커야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소두는 그 옛날에는 생존 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대두, 큰 골격, 네안데르탈인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건 호모사피엔스. 왜? 네안데르탈인은 잡아먹고 채집하고 먹을 게 없으면 굶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촉은 목피를 먹었대요. 어떻게든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떻게든 무엇이든 먹고 살아남았다. 또 하나,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 호모사피엔스는 협력을 했어요. 같은 종족끼리 협력을 해서 사냥을 같이 했고 인간들끼리만 협력을 한 것이 아니라 늑대, 야생 늑대 중에 인간 친화적인 종을 골라 늑대를 개로 만든 게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늑대에서 아직 개가 완전히 되기 전에 그 종류를 늑대 / 개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눈을 통해 정보, 정서를 교류하면서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냥터에 개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인간들끼리만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개를 데리고 나가는 사냥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기사가 난 게 2017년이니까 지금도 이 연구는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한 4년여 전이니까 한 80년이 넘은 연구인데요.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가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던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면 그 제자가 물려받아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젊은이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고 면담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간관계에 있는지가 육체적, 감정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키워드만 보면 이렇습니다.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라고요. 반면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외로움이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니까 맞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 친구의 숫자보다 무엇?
친밀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기억력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마당을 하면서 만났던 23,400여 명 가운데 떠오르는 부부를 여기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 이 부부를 아세요? 자동차 정비소를 하시는 부부인데요. 결혼하고 25년쯤이 됐을 때 부인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로부터 10년 전쯤 이미 진단을 받으셨대요. 10년 후쯤 실명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지 못하면서 10년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저 위에 있죠. 여보, 지난 25년은 당신이 나를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 25년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당신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그때 부인이 하신 말이 여보, 나는 마라톤이 하고 싶어요. 였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마라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뛰어주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중에 이런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부인은 남편이랑 같이 뛰시는 거죠. 국토를 이렇게든 울트라 마라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요. 그런 거 있잖아요. 1km 뛸 때마다 1,000원씩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라톤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아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부를 보여드리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고깃집을 하셨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깃집이 잘 됐냐면 이분들이 목장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그죠? 품질이 믿을만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바닷가나 강가에 통유리로 해서 무슨 고깃집, 무슨 식당 이런 거 짓는 게 많아졌지만 이분들이 할 때는 부산 최초였다고 합니다. 집에 막 외제차가 몇 대씩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돈을 잘 버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만 남편께서 다른 사업도 투자해보고 싶고 남자들은 왜 그럽니까? 왜 꼭 잘 되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셨나? 네, 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게 바로 국수 가게. 부산 골목 찾아 들어가면 있는 국수 가게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국수 가게에서는 부인과 남편 두 분이 하시는데 하루에 딱 몇 그릇? 100그릇만 파는 거예요. 하루에 딱 100그릇만 파시고 딱 장사 정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나오셨는데 부인이 저는요 하루에 5천만 원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국내 심리학 쪽에 연구하는 교수님으로는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10가지가 굿 라이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상, 운동, 친절을 베푸는 것,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감사 표현 쭉 나와서 11가지군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책에서 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10가지입니다. 요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걸림돌이 많아?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나만 힘든 것 같아? 즉 나는 내가 항해를 하고 있으면 맞바람만 자꾸 맞바람이 불면 어때요? 배가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치면 자꾸 물러나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죠. 순항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맞바람만 있었겠느냐? 아니다. 뒷바람도 있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서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순항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다고요? 협동을 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어야 했겠죠. 왜? 살아남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좋았던 구절이 맨 밑에 있는 두 구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래요.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불을 다 좀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한 1분 정도.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팔로 나를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스스로 안고 약간 뒤로 기대주세요. 뒤로 약간 편안하게 기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나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세요. 아, 애썼다. 아, 고생 많이 했다. 참 장하다. 참 고맙다.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힘든 고비 덜어 만났는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버텨냈네. 오늘 이 순간까지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한숨도 많이 내쉬고 주저앉아서 아휴 모르겠다 하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결국 일어섰네. 아, 애썼다. 참 수고 많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살아온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자,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세요. 조그맣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금이야, 애썼다. 참 고생 많았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 나는 알아. 그리고 네가 참 고마워. 여러분, 다독다독 해주셨나요? 그럼 끝으로 꼭 안아주시고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스스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스스로 사랑해줄 만큼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기 키우시면 어때요? 밥만 잘 먹어도 칭찬해 주잖아요. 어휴, 잘 먹네. 하품만 잘해도 칭찬. 아이고, 하품했네. 똥만 잘 싸도 아이고, 똥도 잘 싸네. 조금 더 자라서는 심부름만 잘해도 심부름을 했어. 강아지보다 낫네. 조금 더 자라서는 달리기를 했어. 근데 어른이 되면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서로 살기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견뎌냈는지,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무도 몰라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알아줘야죠.
내가 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니까.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주셨지만 또 저희가 궁금한 것, 또 미처 듣지 못한 것 여쭤보고 조금 더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시라고 잠깐 저희가 잡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냐면 행복은 강렬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가끔씩 오는 거지만 아주 큰 것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조금씩, 종종, 가끔씩 작은 것에서 두근두근 참 좋구나. 새벽에 눈 떴는데 이거 참 좋구나. 이런 거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느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이 얼마 전에 내신 책에는 행복 천재라는 말이 나와요. 행복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행복 천재. 네. 여러 가지 뮤즈를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마지막 에코 부분에 네네. 저는 요즘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미니 화분을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보니까 저는 우리 집에 베란다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 제가 아주 큰 덩어리 행복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미니 화분에 물 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행복 천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금희 선생님은 또 어떤 뮤즈, 어떤 행복을 일상에서 찾고 계신지, 소소한 행복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의 일상을 조금 더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책이어서 책을 아주 많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 제가 저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어요. 나는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런데. 네, 그렇죠. 내가 샀는데 안 읽고 저렇게 쌓아만 놓는 책들이 저렇게 많은 거 보면 나는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책을 좀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 읽는 거를 아주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영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늘은 질문을 하셨으니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영화를 6편씩 본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보면 헛갈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혀 헛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극을 보고 SF를 보고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SF를 아까 그 사극에 나왔던 게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마이크는 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이 객석에서도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아마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면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이금희 선생님께서 책을 참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좋아하시는 어떤 거기에서 어떤 길을 찾으시는지 또 어떤 행복을 찾으시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큰언니가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5이었는데 저희 집에 화장품은 거의 없었고 책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냥 있으니까 읽었고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시간 동안 나를 이 복잡 다단한 현실로부터 꺼내어 다른 세계 속으로 데려가는 게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책이 그렇더라고요. 읽는 동안만큼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독서 삼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푹 빠지다 보면 내가 우주로도 가고, 코스모스 이런 책을 읽으면 내가 우주로도 가고, 사피엔스 이런 책을 읽으면 내가 원시 시대로도 가고, 총균세 이런 거 읽으면 내가 사바나 초원으로 갔다가 유럽 대륙을 건너오는 것 같기도 하고, 새 여자 이런 책을 읽으면 20세기 초반에 정말 질곡의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 여성 3분을 대상으로 쓴 조선희 선생님의 이 2편짜리 소설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여성 3분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이분들하고 같이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 책은 저를 몸은 여기 있지만 저의 마음을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세계 속으로 보내서 마음껏 그 세계를 누리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되었나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어떤 빗장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책이 아니었을까. 선생님에게는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표정을 살피면서 공감하는 이 소중한 자리가 지난 2년간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한 공간이었는지를 되뇌이면서 오늘 이금미 쌤께 마지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